사태 초기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4월 8일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지던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철저한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입국 금지를 발표한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 상황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초기 증가 추이가 빠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전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판정자 수는 4월 9일 기준 17위까지 떨어질 정도이고 하루 판정자 수 50명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죠. 특히 일본은 자국이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섰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교적 대응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게 끝까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던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금지를 취했던 국가들은 뒤늦게 사태의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만 강화시켰던 영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키트가 무려 350만 개 분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자 중국에게 이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뉴스위크 등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에 대한 큰 분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키트는 중국산에 의존하다 큰 코 다쳤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LG화학의 대주주가 영국에 무상 지원을 제안했던 한국산 키트의 공급을 놓치게 되자 영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칭찬 행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지난 8일 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서낙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대응 경험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한국의 키트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진단 앱 운영 등의 창의적 시스템 도입 등을 극찬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은 이러한 영국 장관에게 현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국이 한국산 진단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를 주선하겠다 라고 응답했죠. 영국 내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히긴 했지만 영국은 끝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솔젠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진단키트 15만 명분 역시 초도 공급하게 됐죠. 또한 한국의 메가이 CS에서 만든 인공호흡기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FDA는 한국의 인공호흡기 MTB-1000 모델에 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흡기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기계적 호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설계되었다. 환자의 체내 산소 농도를 21%에서 100%로 높여주기 위한 병원의 인공호흡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적합하다 라고 평가했죠. 미국은 이를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공호흡기 대란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맹국의 의리를 활용한 것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은 한국인 김유미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미국에 상륙했을 초기 자신의 아내인 김유미 여사에게 여보,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한국 대사와도 친분이 있지? 우리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자 라며 그의 아내를 통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몇몇 기업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인연으로 메릴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라남도 지자체 역시 메릴랜드주에게 지난 7일부터 의료용 장갑 8만 장과 가운 600벌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이민 간 지 3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김유미 여사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인구 500만의 주민들은 현재의 공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처음에 한국에게 무통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한국인들을 무상으로 귀국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무사히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자국 내 진단 횟수가 전날 7,250건에서 1,6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국산 키트 공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예루살렘 포스트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인천공항에 와서 진단키트, 방호복,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대거 실어갔다는데요. 다른 항공기도 아닌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물자를 수송해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임무였기에 최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협력하여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착륙 허가를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군부대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수만 번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약을 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수송해오고 있다며 수송 작전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국방장관과 가츠 외무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시했는데요. 한국 당국과 이스라엘 국방부, 항공사에 크게 감동했다.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한국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연구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를 이겨내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불안성을 갖고 있다 평가되던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다가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 조치를 발표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선 에스토니아의 경우 칼유라이드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전화하여 한국 마음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산 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 라며 혹시라도 한국의 이번 외교 정책에 의해 자국이 더 이상 키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외교 당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 라고 말한 것이죠. 호주 역시 모리슨 총리가 한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현재 한국의 대응 상황과 노하우 등을 물었고 지난 1월 호주 산불에 대해 한국이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호주 내 한국인들이 모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여태까지 호주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천여 명의 한국인 귀국에 도움을 준 일도 언급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죠.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한 그래프로 인해 일본 사회 전체는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행동을 얼마나 억제해야 현재의 확산 추이가 진정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97%의 국민의 움직임을 억제해야 그나마 지금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을 수 있으며 98%를 억제해야 아래로 꺾이게 되고 99%를 억제해야 바닥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이 국가봉쇄를 넘어서 국민봉쇄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는 여전히 방역에 실패해도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는 황당한 발언이나 하고 앉아있죠.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이런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가 이번 사태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무료로 배부하겠다고 발표한 아비간에 대해 베트남 당국은 대환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언론 중 하나인 담비엣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호의를 거부했다. 중국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인정한 제품을 거부한 것은 한국의 치명적 실수 또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정작 아비간은 부작용이 극심하고 앞서 아비간의 효과를 인정했던 중국의 연구진 역시 이후 슬며시 이에 대한 논문을 철회할 정도인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내는 베트남의 어리석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중국인 여성은 병원을 떠나며 편지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차별 없는 치료에 감사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당시 갖고 있던 금액이 부족하여 100만 원밖에 못 남겼지만 1000만 원을 더 성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이렇게 한국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를 확실히 전하는 국가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글로벌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어 세계가 현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큰 역할을 해낼 테죠. 이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여 한국을 여전히 깔보는 국가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즉각 맞불을 놓으면서 한일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갈등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한일 관계가 2차전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이 소모적인 친일 반일 논란 등 자칫 양국의 정쟁 요소로 활용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미 100여 개 국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유독 일본에만 반격을 시도한 것에 대해 외적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과 인적 교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치관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지며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상이 심화하자 자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 최대 반도체 칩 제조사인 인텔, 대만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공장 유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도 이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전에 나섰다. 11일 일본 경제 매체 다이아몬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텔과 TSMC를 일본 내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는 일본 정부의 세계 메이저 반도체 업체 유치 프로젝트는 미중 대립과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궁극적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의 국내 복귀가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미 서구권에선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기업들의 자국 기업 인수 방어책이 속속 마련 중인 데다가 미국은 아예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는 만큼 일본도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일본 기업 중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독자 기술을 가진 업체 추리기에 나섰다.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링을 할 알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일찍부터 윤곽을 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불거진 한일 갈등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당시 불화수소를 비롯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등 3개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 소재 업체들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점만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보다 일본 소재 업체들의 불만이 더 커지게 됐다. 경제산업성 관료는 다이아몬드에 일본에 더 이상 강한 반도체 업체는 없다면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일본의 소재 및 장비 업체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국내의 해외 유수 반도체 업체들의 최첨단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오지 시대를 준비하면서 관련 사업에 예산 1,100억엔을 책정했는데 여기엔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이라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결국 일본 내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에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경제산업성 간부 또한 외국 반도체 업체를 유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제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에 117조엔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2,200억엔이 일본 기업의 국내 복귀 보조금으로 책정됐다고도 전했다. 일본 대기업이 자국 내 공장을 짓게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까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니케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공급망 손상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했는데 최근 세계 보호주의 강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제적 분업 대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급망 재구축이 과제가 됐다고 했다. 특히 LG 구미 TV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이전의 연 검토로 업계는 실적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구미 사업장 TV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미 경실련이 이날 공식 밝히면서 알려졌다. 경실련 측은 LG전자 및 협력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전 규모는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다. TV 및 PC 모니터 라인을 이전하고 대형 터치 모니터만 생산한다. 인력은 경기도 평택 생산 라인으로의 이전이 검토된다. LG전자 측은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과 브라질로 이전했다. 이 조치로 실적 개선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TV 시장의 경쟁 격화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